다음 소식은 개혁신당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사실 저 개인적으로 개혁신당과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많이 얘기 드리고 싶진 않아요. 자, 왜냐면은 이미 망했습니다. 이미 망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개혁신당과 관련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소식을 들려드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바로 무엇이냐? 개혁신당이 어쨌든 간에 민주당의 표를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낙연이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자신에게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개혁신당과 관련돼서 보고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소식을 전달 드리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준석이 정치 인생 끝내야죠. 네, 저는 더 이상 이준석식 정치를 보기가 싫습니다. 이낙연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개혁신당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니까요. 그와 관련된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소식들 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개혁신당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자, 이미 많이 전해드렸지만 지금 이준석, 이낙연 합당 10일 만에 결별 수순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바로 전권 때문입니다. 누가 대가리를 맡을 것인지 그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지금 이준석이 한 발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어제 개혁신당 의총이 열렸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준석에다가 총선 지휘권을 주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이낙연과 김종민이 분노를 하며 회의장을 뛰쳐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무엇이냐? 이런 과정 속에서 이낙연이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 최고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바로 이낙연, 이준석, 양양자, 김종민, 조응천, 금태섭 이 6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회의 결과 4대2로 이낙연이 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이낙연, 김종민 빼고는 모두 다 이준석 손을 들어줬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누가 손을 들어줬다라는 겁니까? 조응천과 금태섭이 이준석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이 왜 의미가 있냐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이낙연이 혼자 홀로 앉아있는 상황에서 금태섭, 조응천이 이준석과 함께 있는 것도 재밌지만 더 재미있는 건 자세히 보면요. 자, 자세히 보면 이준석과 금태섭이 이준석과 조응천이 손을 잡고 있고, 더 나아가 조응천이 이준석이 밀고 있는 오렌지색 넥타이를 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조응천은 이준석 쪽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저 사진 한 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다 보니까 어제 조응천이가 언론에 등장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준석 사당화? 아니다. 홍보정책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자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조응천의 말에 따르면 지금 이거 이준석 사당화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준석이 홍보정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준석한테 총선 지휘권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일단 이준석 사당화를 제끼고더라도 이준석이 홍보정책을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그럼 전 물어보는 겁니다. 조응천한테. 이준석이 그렇게 홍보정책을 잘하면 준석이 이미 배지 달았죠. 네? 아, 생각해 보십시오. 조응천 주장에 따르면은 이준석이 홍보도 잘 알고 정책도 잘 알아가지고 지금 개혁신당 총선 지휘권을 맡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준석이가 홍보도 잘 알고 정책도 잘 알면 준석이 이미 배지 달았죠. 근데 얘 마삼 중이에요. 마이너스 3선입니다. 어떻게 이런 애한테 홍보 정책을 제일 잘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설마 준석이가 조응천한테 얘기했습니까? 비단 주머니 주겠다고? 누차 말하지만요, 당해보세요. 준석이가 어떤 애인지. 네? 아직 제가 볼 때는 조응천이 덜 당했어. 이준석이 어떤 인간인지는 아직 제가 볼 때는 덜 당한 것 같습니다. 당해보면 아,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 우파가 이준석을 두고도 어떻게 정권 승리를 했는지, 정권 교체를 했는지 아마 우러러보게 될 겁니다. 자, 무엇보다 저는 웃긴 게 무엇이냐면 조응천한테 물어볼게요. 이 정책 동의하는 겁니까 지금? 네?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이거 정책 동의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성도 군대 갔다 와야 소방경찰 지원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거 정책 동의하는 겁니까? 어제는 이준석이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공약을 했어요. 최대 630만 원 지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돈 뿌리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이거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저출산 문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게 지금 몇 년 동안 확인이 됐다 보니까 이거 안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어제 이러한 공약 냈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공약들을 지금 조응천은 뭐하고 있습니까? 아유 박수 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냐고요. 하기사 어제 이준석이가 이런 공약 발표할 때 조응천 옆에 있더라. 같은 넥타이 메고. 네? 이게 지금 개혁신당 내부 상황이라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국민 없습니다. 국가 없어요. 결국에는 또다시 뭐 하는 겁니까? 당권을 두고 지들끼리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것이죠. 이준석이 이렇게 이낙연을 눌렀냐?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낙연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낙연도 정치 짬밥이 몇 년인데 산전수전 다 겪은 게 이낙연이에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낙연이 이준석한테 바로 무릎 꿇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보니까 김종민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준석 통합하기 사정기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이준석이가 김종인 할아버지 데려다가 공천권 맡기려고 통합하기 기획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낙연이 지금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습니다. 과연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이낙연이 어떤 얘기를 할지가 매우 궁금한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결국 갈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 보니까요. 새로운 미래. 그러니까 이낙연이 정당 등록을 했대요. 개혁신당으로 합당된 정당 등록이 아니라 이낙연 독자적인 새로운 미래로 정당 등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진짜 했더라고요. 중앙당 등록 공고. 네. 등록번호 제252호. 명칭 새로운 미래. 해가지고 대표자 이낙연 해가지고 진짜 했더라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낙연이 사실상 이준석과 갈라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중요한 건 이제 궁금한 건 이겁니다.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돈은.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과 이준석이 합당을 하면서 사실상 선거 보조금이라는 것을 6억가량을 받습니다. 6억가량을. 그래서 지금 많이 궁금했던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6억 보조금 어떻게 되는 거냐?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돼서 일단 이낙연 측은요, 이거 걷어들여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선관위가 이와 관련돼서 분명한 입장을 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선관위도 당황스러운 겁니다. 왜냐? 이런 적이 없었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던 겁니다. 이러니까 이와 관련된 사례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선관위도 이와 관련돼서 이런 선례가 없다면서 지금 검토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과연 이 선거 보조금과 관련돼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준석이가 어제 SNS 하나 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냐면요. 이러고 달았어요. 새로운 미래 측에서 오늘 최고위 표결에 불응하기 위한 비난성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민망합니다. 또한 탈당하는 의원이 생겨 의석수가 5석 미만이 될 경우 개혁신당은 기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을 반납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준석이 말에 따르면은 만약에 의석수가 5석 미만이 되면은 그거 반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오늘 이낙연과 김종민이 탈당을 한다라면은, 지금 결별을 한다라면은 현역 의원인 김종민이 빠지기 때문에 지금 5명 안 되는 겁니다. 4명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준석 약속대로 이와 관해서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준석이가 반환하겠냐고요. 준석이 반환하겠냐고. 저는 절대 안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절대 안 한다고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얘는 별의별 꼼수 다 쓸 겁니다. 아마 준석이가 믿는 구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누구를 생각하냐면요. 바로 조응천의 역할을 생각하는 겁니다. 조응천의 역할. 자, 무슨 얘기냐? 한석만 데려오면 됩니다. 지금 한석만 데려오면 이준석은요, 정당 보조금 6억 안 토해내도 돼요. 실제 본인도 뭐라 그랬습니까? 바꿔 말하면 5석 되면은 나 반납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조응천이가 만약에 민주당에서 한 명 데려온다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준석이 6억 안 뱉어놓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과연 오늘 이낙연이 어떤 기자회견을 할지, 그런 가운데서 개혁신당으로 어떤 사람이 또 들어올지가 저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올지 아니면 민주당 내부에서 나올지, 저는 민주당 내부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는 것이고,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저는 지켜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지금 굉장히 재밌는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난데없이 문재인이 등장을 한 거예요. 난데없이 문재인이 등장을 한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어제 문재인이 본인 트위터, SNS에다가 좋아요를 하나 눌렀습니다. 이게 실제 문재인 트위터입니다. 문재인 SNS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라이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라이크. 자, 이게 좋아요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글을 썼는데 글이 좋다 그러면은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문재인이 어떤 거에 좋아요를 눌렀냐면요, 이걸 누른 겁니다. 보세요. 해시태그 운동 필요한. 이준석이 사기쳤다. 이준석 사당화, 이재명 사당화. 합의 깬 건 개혁신당. 6억 6천 슈킹범 이준석. 창당 합의 깬 건 이준석. 실제 이낙연을 향해서 지금 격한 모습, 통합의 모습이 맞지 않아 라고 말했던 기사와 함께 이준석을 비판하는 해시태그를 실제 운동해야 된다라는 그 글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이가 좋아요를 누른 겁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뭐야? 네? 자, 그러면 이거에 따르면은 지금 이준석과 관련돼서 사기쳤다, 슈킹범이다 라고 말한 글을 문재인이 좋아요를 눌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도대체? 네? 아니, 우리 잘 아시겠지만요, 준석이 문재인이랑 껌뻑 주는 애예요. 네? 그 누구에도 하지 않았던 90도 인사를 하는 게 이준석입니다. 문재인이가 이준석을요, 어깨를 툭 치면요, 저렇게 90도 인사를 하는 게 이준석이라고요. 그럼 문재인이 지금 이준석을 향해서 뭐 하는 겁니까? 사실상 이준석을 비판하는 글에 대해서 좋아요를 눌렀다는 겁니다. 자, 설마 이것도 고양이가 누른 겁니까? 네? 설마 고양이가 누른 거예요? 야, 그 고양이는 참 이상해.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에 맞게 누릅니까? 네? 과거에도 이재명은 사이코패스라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이 고양이가 눌렀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타이밍이 좋게 지금 이낙연과 이준석이 싸우고 있는 와중에서 이준석을 겨냥하는 그 좋아요를 또 고양이가 누를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 고양이가 사람이 아니고서는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자, 과연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 개혁신당 내부가 어떤 일이 터져 나올지, 더 나아가서 이낙연이 이준석을 향해서 어떤 반격의 카드를 들고 나올지 저는 너무나도 기다려진다는 겁니다. 자, 결국 뭐겠습니까? 이 당은요, 끝났어요. 이 당은 끝났습니다. 막상 지금 뭔가 이준석이가 전권을 쥐었고 실제 6억 6천이라는 선거 보조금을 지은 것처럼 보고 있겠지만 이게 되겠습니까, 신규 여러분? 안 되죠. 더 나아가서 이낙연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더 나아가 이낙연을 주축으로 한 친문 계열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정치는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당권 싸움하는 거예요. 당권 싸움. 잘 아시겠지만 세보당 계열들의 전형적인 정치 행태 아니겠습니까? 당권 싸움. 세력 쥐고 돈 쥐고 그 당 안에서 지금 뭡니까? 왕질하겠다는 게 이 세보당 계열들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김무성이 그랬고요. 유승민이 그랬고요.
그거 보고 배운 이준석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준석이가 당권 싸움 때문에 우리 내에서도 지금 열심히 내부 총질했지만 지금 개혁신당 와서도 이낙연이랑 또다시 당권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이 계속해서 연속하고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정치인들 사라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이 당권 싸움 할 때입니까? 민생이 한나라없이 바쁩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정책,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정신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세보당 계열들 확실히 끊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것이고, 그 세보당 계열 중에서도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이준석도 확실히 끝내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조금 추워진다고 합니다, 친구 여러분들. 우리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친구 여러분 감사합니다.